자, 안녕하세요. 9월 28일 금융경제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드셨죠? 자, 오늘 이번 주는 시간이 여러분 많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오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카페에 금융 이슈란 보면은 여기 제가 항상 올려놔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기사를 갖고 왔는데 오늘 제목은 뭐 국민은행 언택트 영업 전략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타이틀을 한번 갖고 올 건데 지금 국민은행 자소서를 작성하는 이제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기사들도 한번 보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에서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사 봅시다. 자, 먼저 9월 신용대출도 3조 넘을 듯 은행들 대출 총량 옥죄다. 제가 계속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대출에 관련된 그 민감도가 상당히 커져 있고 이러한 이슈들로 금융당국에서 지금 옥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금융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서 연계성 있게 계속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은행이 아니라 신문 기사는 내용이 거의 중첩이 돼요. 왜? 중요한 내용들, 포커싱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처음이라고 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 번 보고 뭐 한 일주일 있다 보고 이러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10분, 15분 이렇게 투자해서 그냥 듣다 보면 그냥 어느샌가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전반적 내용을 좀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신용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비단 1금융권뿐만이 아니다. 2금융권에도 신용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가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5대 시중은행을 보면은 지금 현재 신용대출이 많이 늘고 있죠.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영끌과 비투 등으로 이달에도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자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 다음 B2, 빚내서 주식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다 보면 가계부채 위험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하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발 사항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그럴 때 만약에 증시라든가 이런 내가 투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왔을 때는 그렇게 대출을 내줬으면 금융당국에서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를 못하면 그게 기업의 책임이잖아요. 리스크.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은행들한테 대출 총량 관리해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계, 신용대출 관리 목표를 토대로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자,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런 시중은행들의 대출 잔액이 이렇게 집계가 됐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 숫자를 지금 외울 필요는 없죠.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 늘었어요. 지난달 8월달과 대비해서 지금 2조 이상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늘었어요? 이런 총량으로 지금 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이 지금 아무래도 금리가 낮은 상황이니까 지금 더 받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을 것 같다는 또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현상인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고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투자 마인드라든가 돈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싸지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고 그걸 내가 지금 받는다. 근데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너도 더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결과가 지난달 말과 대비해서 지금 2조 이상 대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 최대 증가액,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이달 신용대출 증가액이 3조를 넘으면 이는 역대 두 번째 규모래요. 이달 중순 금융당국과의 대책회의 이후에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관리하고 나섰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대출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자,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낮추고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은행들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먼저 금융당국이 얘기한 거 선반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을 잘 알고 있고요. 아울러 비투가 과열 영상을 띠면서 증권사가 신용 공여 한도 자율 조정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런 신용 공여. 만약에 신용 공여가 모르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용거래 융자, 예탁증권, 담보융자 등의 형태로 이것 또한 그냥 대출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증권사가 갖고 있는 대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빚내서 투자를 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에 또 보험사 그 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생보사, 미니보험으로 비대면 시장 공략. 자, 지금 언택트, 그 다음에 비대면 시장은 비단 은행뿐만이 아니에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모든 금융권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언택트라든가 비대면은 다 공통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시장에서도 비대면 거래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입 전차를 간소하고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는 미니보험을 개발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생명보험도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되게 보험료도 비쌌고 고객들이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솔직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왜 많냐? 불필요한 것들도 거기에 많이 껴있다고 느끼는 거고, 절차라는 게 굉장히 되게 복잡했죠. 그런데 미니보험을 지금 타겟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보험의 그럼 장점은 뭐야? 여기 나와 있지만 가입 절차가 간소해. 두 번째, 꼭 필요한 보장만 받아. 그럼 이렇게 보장만 받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타겟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 영업관리나 이제 이런 것들 지원하는 친구들도 무조건 그냥 내가 영업관리를 잘할 수 있다. 이제 이거보다 내가 점포장 영업 관리자로서 이런 다양한 시장 상황들을 내가 알고 있고, 이러한 비대면을 활용해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우리 설계사분들한테 교육을 할 거고, 그들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거다.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생명보험편은 22일 보험 소비자들이 대체로 정보 탐색을 할 때면 그러니까 이거죠. 고객들이 정보 탐색할 때는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데, 실제 보험을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복잡한 가입 과정, 상세한 정보 제공 부담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는 이제 그 비대면으로 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가입을 하려고 하면 뭔가 귀찮은 거예요. 가기도 귀찮고 누굴 만나기도 귀찮고, 그리고 이 정보가 맞는지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보사들이 미니보험을 지금 런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보험은 보장 내용을 단순하고 보험 기간이 짧아. 보험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보장을 받는 기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료도 월 2,000원, 9,900원. 와, 엄청 싸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지금 머리들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기존 상품대로 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안 나오는 거죠. 왜? 고객들을 자꾸 쳐내니까. 그리고 보험 가입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뭔가를 가입하려고 하면 해지를 하고 또 가입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지금 월 2,000원, 9,900원이면 일단 여러분들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타겟군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아니 2,000원이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내가 6개월, 3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도?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이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보험료로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 가능하다는 점이다. 와, 그래서 엄청 싸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험에서도 지금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런칭하느냐, 상품을 개발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마케팅하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비단 금융권뿐만이 아니에요. 그 유통도 그렇고 우리가 뭐 제조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는 영업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모든 회사가 그러려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국민은행에서도
이번에 뭐 영업 전략에 대한 너의 생각을 써봐라. 그런 거에도 묻어날 수 있고요. 언택트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작성해 낼 수 있는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포커싱을 잘 맞춘다는 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전 기사인데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 지금 제가 뭐 이건 여기 자소서 문항 분석할 때 나타나겠지만 지금 4번 문항 자체가 영업 역량을 물었고, 그 다음에 언택트 환경 속에서 국민은행이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지 이제 이걸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언택트가 뭔지, 그리고 국민은행이 현재 대략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야 이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국민은행이 글로벌 언택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지금 언택트 글로벌 하기 위해서 조직까지 전면 개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기업들보다 사활을 걸었다는 거죠. 자, M&A 기회를 적극 발굴해서 5년 내 글로벌 수익 비중을 5배 이상 높이겠다는 포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내용을 조금 곁들여서 작성하는 지원자와 그냥 언택트 비대면 얘기를 쓰는 자와는 약간 관심도에서 제가 봤을 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개인 고객 마케팅은 대면 비대면 구분을 없애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개인 고객팅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면과 비대면 공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조직까지 개편한 상황이고, 그쵸. 이거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새 판을 짠 것은 글로벌 사업에 올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자체가 지금 국내에서는 리딩뱅크로 꼽히지만 글로벌 분야에서는 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팩트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영업 전략을 예를 들어서 쓴다. 나만의 영업 전략을 쓸 수도 있지만 현재 국민은행이 물론 잘하고 있는 거 쓰는 것도 좋은데 글로벌 분야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언택트 전략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이게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괜찮죠. 자, 일단 국민은행은 모신이 일단 주택금융이잖아요. 주택금융 위주로 성장해온 데다가 해외 M&A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탓이라는 게 업계의 이제 분석이래요. 그래서 라이벌 신한은행의 절반 수준. 자,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은행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 마케팅도 적극 강화. 그러니까 언택트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영업 전략 중에 하나가 마케팅 능력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판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마케팅 영업 전략 중에 어떠한 것이 있을까라는 거를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동안은 마케팅 부서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뭐예요? 구분 없이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영상통화의 특정 금전수탁 서비스를 열었고 이렇게 할다. 하여튼간 지금 통합으로 간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자, 그 다음 얘기도 또 국민은행 얘기네요. 뭉쳐야 산다. 국민은행의 오프라인 해법.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영업 전략이 국민은행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을 잡고 이렇게 나만의 전략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은행은 영업적 뭉치기 전략으로 오프라인 영업판을 새로 짠다. 오프라인 영업판. 언택트 시대에 계속 나오죠. 언택트. 국민은행은 인근 6개, 7개 지점 묶은 지역 거점 점포 형태로 서울 노원 종합금융센터 이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늘려갈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PG 2.0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배치를 한대요. 인근 지점끼리 협업을 강화한 건 영업점 사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길 건너 마주한 같은 국민은행 지점끼리 실적 경쟁 목표 세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국민은행은 PG라고 해서 지점을 대부분 지점을 하나로 묶어서 영업을 통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나름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도 이제 은행들 대부분 교육을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시간 이거 그냥 오늘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침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자, 보면 일반적으로 지점에서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은행이 그 오프라인 해법이 뭐라고 했어요?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 방면에 PG라는 거, 이건 뭐냐면 지점 여러 개를 아까 나왔다시피 6, 7개를 묶어서
통합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테헤란로 국민은행 지점이 한 그 테헤란로 주변에 한 10개가 있었다 치면은 이 10개들이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같은 은행이지만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지점장님들의 그런 어떤 평가 곡과 지점의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은행인데도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은행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게 굳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서로 에너지 낭비를 하고. 그래서 이 PG라는 그 용어를 알아두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PG라는 거는 일단 묶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PG 지점장님 통제해서 6개, 7개 지점이 통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 그러면 훨씬 더 통합적으로 뭔가를 전달할 수도 있고, 고객들한테도 일관성 있는 영업이나 마케팅 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타 은행과의 있어서 비교했을 때 강점은 뭘까요? 방향성도 일관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본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 그 목표나 이런 것들도 훨씬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낱개로 지금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가는 전략을 국민은행이 지금 하고 있다. 그 중에 PG가 하나의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끊겼네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가 지금 다 돼서.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금 빨리 영상을 만들었고요. 아무튼 국민은행 지금 자소서 쓰는데 이러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내일 제가 요 못한 거는 내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조금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다 힘들죠. 하지만 여기에서 극복하고 이겨내 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10분 동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10분 한다고 하고 지금 맨날 거의 20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잘 들어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운동하면서 그리고 어디 이동하면서 꼭 1.5배속이나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